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마이크 확인만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네요. 자, 일단 오늘 뭐 지난주에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아쉬울 게 아니었죠. 특히 일요일은, 토요일은 좀 아쉬웠지만 일요일은 아쉽진 않았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경기 하고, 원래 제가 이제 해축 끝날 때 동안 국축, 뭐 일축, 호축, 미축 안 간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내일은 가야겠다. 왜냐면 내일 그 승무패가 2월 되기도 했고, 하필 승무패에 그 내일 그 J리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경기가 20경기나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경기도 몇 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해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다. 당연히 주말에는 안 갑니다. 왜냐면 다른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도 안 갔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5월 좀 마무리를 좀 잘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월부터는 뭐 국축, 일축, 뭐 미축도 이제 원래대로 가니까 거기다 이제 MLB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MLB 경기들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야구도 할 예정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 한 가지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흐름 위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더 이제 고퀄리티의 이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분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로지 이제 최근에 이제 승패 흐름, 뭐 결장자 아니면 뭐 홈 어웨이 그런 특징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노아 AC 밀란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노아 AC 밀란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AC 밀란이 제노아 상대로 일단 2승 3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경기 수를 늘려도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어요. 한 5년 전에 한 번 진 거? 그리고 제노아가 이제 홈에서도 한 7년 동안 AC 밀란 상대로 이제 승리가 없는데, 일단 상성은 AC 밀란이 좋습니다. AC 밀란이 좋고, 그리고 지금 제노아하고 AC 밀란 순위를 보면은 승점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제노아 같은 경우는 잔여 경기가 오늘 포함해서 이제 4경기인데 베네치아가 3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 이기더라도 승점이 35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등 당할 일은 없다. 그렇다고 제노아 승점이 위로 갈 수도 없고 사실상 의미 없다. 제노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AC 밀란은 이기면 57점으로 순위가 바뀌진 않습니다. 피오렌티나를 불과 2점 차로 따라가고 6위인 이 라치오하고 6점 차이기 때문에 사실 유로파 컨퍼런스 쪽 가기도 좀 빡세요. 지금 AC 밀란이 이 정도로 밀릴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뭐 나폴리, 인테르, 아탈, 유벤, 로마, 라치오. 근데 이제 볼로냐, 피오렌티나한테까지 좀 밀리다 보니 조금 밀란의 성적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득실은 당연히 제노아보다 좋고 득점이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거기다 실점까지 졌기 때문에 밀란이 득실 부분 유리합니다. 다만 홈이 아닌 AC 밀란이 원정이고 원정에서도 승점 차이가 거의 없긴 하지만 패배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승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제노아가 홈에서는 그래도 패배가 좀 적은 편입니다. 뭐 승점이 높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원정보다는 좀 낮고. 자, 그래서 이제 결장자 부분을 보면은 최근 부상은 없어요. 공격 쪽에 다 이제 뭐 명단 제외나 뭐 부상 뭐 빠진 선수가 발로텔리가 여기 있었구나. 발로텔리. 근데 뭐 거의 경기를 뛰진 못했네. 그리고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최근 부상은 굳이 찾자면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이제 한 명인데 이 선수도 못 나온 지 한 지금 7, 8경기 돼서 최근 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은 없다, 크게.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 어, 뭐 장기 부상자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최근 부상도 거의 없습니다. 어, 타미 아브람 정도만 이제 약간 좀 애매한 그 표시인데 뭐 레앙하고 플리시치가 뭐 빠지지 않는 한 저는 어, 밀란이 좀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인데르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거의 풀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원정이긴 하지만 AC 밀란 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노아가 원래 홈에서 좀 강합니다. 뭐 이 최근에 그 6경기 5승 1무의 그 압도적인 홈 성적. 물론 상대들이 좀 약하긴 했어요. 근데 원정에서조차 질 때 뭐 피오렌티나, 인테르, 유벤투스 다 1점 차 패배여서 웬만하면 제노아가 쉽게 안 집니다. 근데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거는 제노아의 이제 패턴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 홈에서 라치오한테까지 지면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무패패. 근데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홈에서 강한 제노아라고는 하지만 뭐 동기부여 딱히 없고 그리고 AC 밀란이 일단은 이 전체적인 그 결장 부분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최근 뭐 인텔을 상대로 좀 강하긴 했어요. 올 시즌에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컵 대회도 3대 0으로 때려잡긴 했는데 베네치아전까지 이기면서 연승입니다. 왜냐면 AC 밀란이 얘네도 원정이 홈만큼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홈에서는 잘 안 졌던 패턴이고 무가 좀 있었고 원정은 패배가 많지만 최근에 승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승점으로만 본다면 원정이 더 좋아요. 최근 원정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컵대회 포함 우디네세 4대 0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나폴리 뭐 한 골차 볼로냐도 이제 역전패를 당했었고 뭐 토리노, 페노르트, 뭐 디나모 자그레브 그러니까 원정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원정 3경기 무실점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AC 밀란 승 봐야죠. 요건 밀란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1.63이면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밀란이 못 이길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보로는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땐 제노아가 그래도 언더가 좀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홈에서 이제 패배가 많지 않고 생각보다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노아가 요새 골을 못 넣는 것도 있지만 뭐 한 골 정도 넣어서 뭐 AC 밀란이랑 1대1로 비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밀란이 못 이겼을 경우는 언더로 봅니다. 언더. 그렇다고 뭐 제노아가 2대1로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밀란이 이기면은 뭐 2대1 승리도 가능한데 왜냐면 제노아가 그래도 홈에서 한 골을 넣을 수는 있으니까. 만에 하나 밀란이 한 골밖에 못 넣으면은 비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언더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크리스탈하고 노팅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가 2배 차이죠. 자, 지금 보면은 노팅엄이 60점입니다. 딱 유로파의 진출권에 딱 있는데 한 경기 이기면 대혼돈이 옵니다. 지금 첼시, 뉴캐슬이 63점입니다. 득실에서 뉴캐슬이 앞서서 이제 4위인데 노팅엄이 이겨도 순위가 변동이 없긴 해요. 왜냐 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10골을 넣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크리스탈은 뭐 어차피 강등은 정해졌고 세 팀이 위로 올라가기엔 점수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경기 수에 비해. 그래서 동기부여는 노팅엄이 있다. 크리스탈은 뭐 그닥. 근데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동기부여만 갖고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경기에 이제 강등이 걸렸던 그런 상황들도 그 예전에 돌이켜 보면은 원정팀은 어차피 이겨도 의미 없는 팀. 그리고 홈팀은 무조건 이겨야 강등을 탈출하는 그런 상황. 근데 막상 경기해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원정팀이 막 이기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부여만 갖고는 안 되고 최근의 흐름이 좋냐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다. 근데 원정도 홈 승점이 거의 가깝습니다. 불과 2점 차밖에 안 나고 원정에서 승점이
3위입니다. 3위. 9승 2무 6패. 리버풀, 아스널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뭐 원정 노팅엄이라고 해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이 뭐 홈에서 승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결장이 없긴 합니다. 크리스탈이 최근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팅엄은 이제 허드슨 오도이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반반이라서 뭐 결장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드가 이제 워낙 많은 골을 넣고 있어서 일단 뭐 득점력으로만 보면은 노팅엄이 좋습니다. 실점 부분도 그렇고. 근데 노팅엄이 요새 패배가 좀 많죠. 특히 브랜드포드 맨시티전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고 최근에 지는 경기들 보면은 득점이 매우 적었거든요. 뭐 에버튼전도 결국엔 골이 없었고 해서 최근 5경기 중 4패. 근데 이제 원정만 놓고 보면은 뭐 입스위치, 뭐 브라이튼, 그리고 토트넘까지 뭐 에스턴 원정만 졌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뉴캐슬 원정, 풀럼 원정, 뭐 FA컵 원정, 그리고 본머스까지. 그러니까 최근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겼지 확실히 홈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근데 요새 홈에서마저 이제 잘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페이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노팅엄 자체가. 근데 크리스탈은 어떤 팀이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크리스탈은 이게 전 상당히 잘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승점이 안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쉽게 지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뭐 뉴캐슬 0대5 빼고는 맨시티도 사실 2골을 먼저 넣었었고, 아니 그 세 번째 골이 그때 업사이드였나 뭐였나, 그게 세 번째 골로 인정됐으면 아마 맨시티가 5대2로 역전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홈이라도. 그리고 그 원정에서 워낙 이제 7연승인가 뭐 8연승 할 때 그 실점도 없고 그랬어가지고 크리스탈이 항상 보면 승리 운이 없었지 쉽게 안 지고 또 올해 들어서는 성적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에스턴전도 저는 이제 오버를 보면서 에스턴 승쪽을 봤는데 3대0으로 에스턴을 발라버렸죠. 그래서 이제 맨시티하고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스널 원정도 비겼고 본머스까지 해서 연패를 당하긴 했었지만 최근 흐름이 좋고 이 홈 기준으로 보면은 뭐 에스턴은 이제 중립이었다 치면은 이제 본머스, 브라이튼, 입스위치, 미럴, 에스턴 5경기 4승 1무입니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은 이제 뭐 성적이나 동기부여 이런 건 다 노팅엄이거든요. 득실도 그렇고. 근데 저는 흐름은 크리스탈 봅니다.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노팅엄은 브랜드포드랑 했는데 5월 2일 크리스탈은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도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가 없지만 크리스탈이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배를 받긴 했더라고요. 크리스탈이. 그래서 노팅엄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뭐 노팅엄 2프렌 아니면 프렌도 노려볼 텐데 그때 어디였지? 그 브랜드포드였나? 요한의 의사하고 은배모 있는 그때 2프렌에 뭐 프렌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요거는 크리스탈 승부 쪽으로 봅니다. 저는 크리스탈 쪽으로 봐야 맞는 것 같아요. 최근 그 흐름을 봤을 때 노팅엄이 뭐 그렇다고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원정에서 무조차도 거의 없고 패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크리스탈 승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언어볼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크리스탈의 이제 득점력을 보면 홈에서 뭐 솔직히 FA컵을 빼면은 리그로만 봤을 때는 득점이 막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에스턴 빌라전 빼면 4대1. 그리고 노팅엄도 FA컵을 빼고 보면은 원정에서 뭐 많이 넣을 때 넣었는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오버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그냥 크리스탈 승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팅엄이 그래도 이 챔스를 가기 위해서는 이기진 못하더라도 1점이라도 따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왜냐면 남은 경기가 이제 레스터,
그리고 웨스트햄 원정이지만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따라 또 이 갈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승점을 이제 어느 정도 좁혀놓은 상황이면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필 또 그때 홈입니다. 홈 노팅엄 홈. 그래서 레스터 일단 잡아준다는 생각에 크리스탈한테 뭐 이기면 좋겠지만 1점이라도 따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탈이 큰 동기부여가 없고 최근에 에스턴을 이기긴 했지만 뭔가 이제 브라이튼 본머스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노팅엄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장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크게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무에 좀 더 가깝다. 크리스탈 승무 보지만 원래 제 계획은 크리스탈이 프렌을 받았으면 크리스탈 프렌 갈려 했거든요. 근데 정배를 받아가지고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노팅엄 프렌 보면 되는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게 노팅엄의 이제 승리 자체를 이제 많이 안 보기 때문에 프렌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냥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지로나하고 마요르카인데 자 라리가죠 라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 같은 경우 지금 지로나의 순위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5점입니다. 라스팔마스가 32점. 일단 바이아돌리드는 이미 강등이고 레가네스랑 라스팔마스가 강등권에 있지만 아직 희망적입니다. 잔여 경기가 4경기 남아있고 위로 지로나 알라베스가 불과 3, 4점 차고 세비야도 안정권이 아니에요. 38점인데 전패하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로나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이라도 따야 됩니다. 3점이 한 경기냐 4점에 2경기냐 이 엄청 큰 차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 마요르카도 동기부여가 있다. 왜냐면 이기는 순간 바로 7위로 껑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로파 갈 수 있는 순위라서 뭐 챔스는 못 가겠지만 뭐 베티스도 이제 넘버기에는 점수차가 워낙 있지만 요 셀타 라요를 견제할 점수는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오사수나 소시, 뭐 발렌시아가 쫓아오고 있어서 요 7, 8위 하려는 요 라인이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마요르카가 이제 지로나보다는 득점이 적지만 실점이 적다는 점. 그래서 득실이 좀 앞섭니다. 지로나가 실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마요르카가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홈에서 좀 잘했는데 올 시즌은 홈이나 원정이나 승점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확실히 홈에서 패배가 더 적긴 한데 지로나의 성적이나 뭐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마요르카가 원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상성을 보면은 지로나가 마요르카 상대로 조금 홈에서 좋긴 합니다.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예전에 2부에서도 좀 더 많이 이겼고 근데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그 크리스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상성을 안 봤더라고요. 최근에 홈에서 2번 다 비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더 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로나하고 마요르카의 이제 결장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제 힐이 못 나오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부상이 한 명 있고 예전에 지로나 결장자가 이제 되게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부상이 그때 결장자가 많음에도 막 이긴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결장자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요새 성적 보면 못 이겨요. 지로나가 결장이 크게 없거든요. 많이 근데 최근에 뭐 4연패 3연패 지금 11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4무 7패 라스팔마스전이 마지막 승리거든요. 2월 초 그럼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단 한 경기도 못 이겼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득점도 그래도 거의 꾸준히 해요. 무득점 경기가 있긴 하지만 몇 경기 안 되고 최근에 레가네스도 좀 잘하다 보니 레가네스 상대로도 1점 승점을 챙겼고 베티스전에 1대3 패배 뭐 오사수나 1대2 뭐 알라베스 0대1
그러니까 그래도 지로나가 꾸준히 득점하는 거 보면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요르카 입장에서 보면은 마요르카는 그래도 지로나보다는 중간중간 승리가 있죠. 뭐 라스팔마스, 에스파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시 원정까지. 근데 마요르카가 어 지로나도 득점이 이제 뭐 많은 편은 아닌데 상대 팀들이 좀 골을 넣어주다 보니 오버가 있다면 마요르카는 생각보다 언더가 좀 많더라고요. 1대1 무가 많았고 그리고 상대방들이 골을 잘 못 넣습니다. 마요르카가 확실히 득점은 좀 밀리지만 실점이 38골입니다. 38골이면 라리가에서 지금 AT하고 빌바오가 거의 1, 2위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르샤 레알 그 다음이 헤타페 소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위권으로 따지면 한 7위?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20개 팀 중에 실점률로만 따지면. 그리고 최근에 이실점한 경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셀타한테 이제 역전패 당할 때 한 번, 최근에 4월에. 그리고 예전에 2월에 AT한테 0대2로 졌을 때. 뭐 1월에는 뭐 컵 대회나 리그에서 0대3, 0대4로 졌던 경기들이 있는데 최근 보면은 바르샤한테도 0대1로 졌고 레가네스 비기고 발렌도 0대1 패배. 그리고 빌바오 원정이나 세비야 원정 아니면 홈에서 이제 알라베스나 오사수나 다 이제 한 골밖에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다 1대1 무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로나도 득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마요르카가 실점이 적다? 그러면 이게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경기 마요르카도 동기부여가 있지만 지로나가 더 급한 입장이라 이 지로나 사이드로 보고 싶은데 솔직히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한 2배 이상은 줘야 그래도 갈만하죠. 크리스탈도 2배를 줬는데. 그래서 1.89에 대한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마요르카 프렌을 볼 거냐. 물을 볼 거냐. 언오버로 접근할 거냐. 일단은 마요르카도 생각보다 득점력이 아주 높진 않다. 원정에. 홈에서는 2골, 3골 뭐 넣었던 경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소시 원정 2골 말고는 이득점 경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마요르카의 저득점 경기를 예상하고 지로나도 이제 만약에 이제 11경기째 승리가 없다 보니 타이밍상 이겨줘야 될 때긴 합니다. 이제 이겨야 강등권을 좀 탈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래서 흐름상 지로나 승이 맞긴 해요. 그래서 마요르카 프렌을 못 가겠다. 왜냐면 지로나가 11경기째 승리 없지가 않고 최근에 한번 이겼다. 그러면 이제 마요르카 프렌 갔겠죠. 너무 오랫동안 못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길 때가 됐다 해서 마요르카 프렌보다는 지로나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물을 낄 수밖에 없는 게 마요르카가 워낙 실점이 적고 그리고 최근에 패배가 막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정 마요르카 생각하면 뭐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홈이랑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최근에 이겼던 적이 그 소시 말고는 없긴 해요. 작년에 헤타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원정 승리는 최근에 이겼던 소시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로나 승무 사이드를 보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크리스탈도 크리스탈 승무를 보지만 무에 좀 더 가깝다 했잖아요. 지로나는 이게 무조합으로 가면 좋겠지만 뭔가 왠지 이번엔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상성도 얘기했지만 지로나가 최근에 마요르카 상대로 2번 다 이겼습니다. 홈에서. 예전에 2부에서도 좀 이겼고 그래서 크리스탈은 노팅엄이 이제 5대5로 봐서 이제 무승부에 좀 가깝고 지로나 마요르카는 6대4 정도로 봐서 지로나 승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3경기 뭐 많지 않지만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저도 원래 이번 주는 그 해축 말고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경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부득이하게 낮 경기 갑니다. 승무패 포함되어 있다 보니 승무패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갈 수밖에 없다. 뭐 해축이라도 많으면 모르겠지만 한 경기밖에 없는데 낮 경기 가야죠. 그래서 오랜만에 낮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분석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뭐 2시 아닌가 내일? 2시니까 한 뭐 빠르면 10시, 늦어도 한 11시 정도에 와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그리고 유튜브로 참고하시면 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3경기 치고는 너무 좀 입을 털지 않았나. 벌써 30분이 돼가는데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가볼게요.